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강원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강원도 교육연구원 파견교사 이세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뭉쳐야 짠다 시즌 1에 이어 시즌 2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뭉쳐야 짠다 시즌 1에서는 평가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 선생님들이 아직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요약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해주실 강원 초등교육과정 연구회원님 중에 가장 훌륭하신 김병용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한번 김병용 선생님 만나볼까요? 네. 이세 선생님 소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역시나 사람을 참 부끄럽게 하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 평가 관련된 영상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성취 기준 해석부터 평가 과제의 선정, 그리고 과제 분석을 통한 평가 질문 만들기, 이를 바탕으로 한 평가 계획서의 완성까지 잘 체계화된 절차와 내용을 소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소개해 주신 평가 프레임 저희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네, 혹시나 그때 평가 프레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평가 프레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평가 프레임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스텝 1은 교과, 스텝 2는 단원, 스텝 3는 성취 기준, 스텝 4는 성취 기준 해석, 스텝 5는 평가 과제, 스텝 6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할까요? 와 같은 과제 분석. 네. 그리고 스텝 7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순서를 정하고 수업 계획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단계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학 교과를 예로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학 교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가 정해지면 그 다음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단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3학년 1학기 4단원 곱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성취 기준인데요. 성취 기준은 바로 수업 활동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기준 속에는 교과를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 그리고 수업 후, 학습 후 할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할 성취 기준은 사수 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릿수 혹은 두 자릿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난 후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성취 기준 해석이 되겠습니다. 성취 기준 속에는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지식, 그 다음에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활동, 그리고 학문과 삶의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성취 기준을 지식, 기능, 태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해석하고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취 기준 사수 01-05 곱하는 수가 한 자릿수 혹은 두 자릿수인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성취 기준을 지식, 기능, 태도 세 가지의 영역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은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 절차와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기능은 계산하기, 문제 해결하기, 설명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도는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곱셈 원리를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로 해석되었습니다. 성취 기준을 해석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평가 과제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평가 과제는 학생이 학습해야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평가 과제는 성취 기준에 방금 전에 저희가 해석한 지식, 기능, 태도로 바탕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교과와 영역에서 선정된 평가 과제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가 필요한 생활 속 문제 만들기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것, 이것으로 평가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평가 과제가 선정되고 난 후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이 평가 과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를 저희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는 평가 과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과제 분석에서는 평가 과제 수행을 위한 지식, 그 다음 평가 과제 수행을 위한 기능과 같은 것들을 저희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이 알아야 할 지식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을 자세히 찾아보는 활동이 바로 평가 과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의 내용을 바라보면 지금 노란색 네모칸과 같이 평가 과제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 과제를 분석을 할 때는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알아내려고 하시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처음에는 자유롭게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고 생각을 펼쳐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1번부터 7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펼쳐내시고 난 후에 이제 번호를 붙여 가시면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선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중에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된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가 필요한 생활 속 문제를 만들고 해결 과정을 설명하기라는 평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아이들은 1번에 곱셈 구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 수 모형을 통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번으로 가서 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계산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4번에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계산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번에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설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도와 관련해서 6번에 보시면 곱셈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탐색하고요. 7번에 곱셈과 관련된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학생이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가 필요한 생활 속의 문제를 만들고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평가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왜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 놓았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스텝 7을 보면 순서 정하기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분석해 놓은 저 내용들이 질문이 되어서 선생님들의 평가 계획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평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혹시나 1번에 곱셈 구구를 하지 못해서 평가 과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2번에 혹시나 계산 원리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아이들의 수업에서의 평가 과제 수행에서의 어려움을 찾아가시는 계획이 바로 평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번호를 붙여 놓았던 저 내용들이 곧 학생들이 학습해야 된 지식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계획으로 만들면 학생들이 학습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되는 수업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던 잘 만들어진 평가 계획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네, 김병용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이 설명을 듣고도 너무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시즌 1 링크를 걸어드렸으니 그것을 눌러서 다시 한번 꼼꼼히 영상을 살펴보시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2학기 평가 계획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뭉쳐야 짠다 시즌2 평가 실전편인데요. 저희 강원초등교육과정 연구회 4분 선생님께서 평가 실천한 생생한 후기를 앞으로 들려드린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